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나흘 연속 올랐는데 오늘은 살짝 약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일 새벽인가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보기엔요, 조선, 원전, 반도체 하나 더 추가한 다음 방산 정도 상당히 빅 이슈가 나올 거 예상됩니다. 그동안 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선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원전에서 웨스팅하우스 논란이 있었고,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관세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인텔 지분 투자에 의해서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하겠다. 여러 가지 빅 이슈가 나왔는데 25일 내일 새벽에 뭔가 하나 결정이 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세 가지 섹터, 조선, 원전, 반도체, 국방비 증대 얘기 나오고 있죠. 이 네 가지 섹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는데요. 오늘 미리 여러분 시나리오를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급등이 나올 경우 일부 물량을 정리하고 빠졌을 때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예상 시나리오와 타점에 대해서 박 대표가 모두 준비했습니다. 3전, 일단 최근 차트 보시면 반등이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7만원대 넘어간 다음에 살짝 눌리는 모습인데요, 추세는 계속 유효합니다. 20일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최근에 수급 동향 좀 보시면요, 삼성전자 먼저 외국인들 수급 동향이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외국인의 매수는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접호가, 시장가입니다. 네 가지 단계 매수예요. 여기서 저가 매수 단계가 진행 중 하다가 2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이 올라온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수급 동향, 외국인 동향도 있지만 최근에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담보대출, 특이한 거는 개인들이 담보로 가장 많이 맡긴 주식도 삼성전자고, 담보대출로 가장 많이 샀던 주식도 삼성전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재료가 터진다면 급등 아니면 급락이 나온다는 얘기죠. 하락할 경우에 여러분 담보 부족 발생하고 반대매매 나갑니다. 아시죠? 바로 이런 부분들. 먼저 외국인들의 단계가 매수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다.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세 번째, 공매도 영향도 있죠. 공매도했다가 환매수, 스퀴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수 동향이 중요하다는 거 제가 몇 번을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지분이 50%, 발행 주식이 30%로 제한이 걸려있죠. 외국인들은 그럼 15%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삼성전자 외국인이 사면 올라가고 팔면 내려간다, 대세 상승과 하락은 외국인이 결정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97년도에 파생 시장이 오픈됩니다. 외국인이 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파생 시장과의 연동 때문에 삼성전자의 방향을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선물 매수, 옵션 매수, 선물 매도, 옵션 매도, 여기에 삼성전자가 관여되면서 큰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한다는 거, 외국인의 동향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최근에 수급 동향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난 이슈에 대한 분석,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3점 보시면은요, 최근에 이슈 20년 만에 유상증자, 이게 논란이 있었죠. 인텔 지분 인수하고 삼성전자 지분도 인수한다 그러는데, 반도체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까 니네들은 지분을 내놔라 이겁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텔 지분을 미국 정부가 인수한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사실은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걸 호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미국에서 왜 이거를 삼자배정으로 유상증자를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이번에 논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가져가는 게 꼭 호재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반도체 관세 독박, 애플과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겨우 쫓아왔는데 애플을 스마트폰 미국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이게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많이 쫓아왔죠? 거의 반토막이었는데 이제 40%까지 쫓아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공급, 애플과 경쟁 관계지만 또 이렇게 애플 때문에 대박이 납니다. 2027년 아이폰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소니가 독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거를 깼다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연간 매출 수조 원에 이를 것 같다. 그리고
테슬라 잭팟 이번에 23조 수주가 있었죠? 수준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삼성이 인수한 건 수혜를 보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AI 가속기. 테슬라 제품인데 이 AI 가속기는 AI 칩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 기능을 담당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HBM이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테슬라의 이번에 AI 칩은 AI6라고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HBM3가 아니고 4가 들어갑니다. 이게 관건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작 방법을 달리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가 새로운 칩을 만들 건데 4가 들어간다. 퀄트를 먼저 통과하는 기업에 납품을 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AI 가속기 수주한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HBM4까지 수주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복합 수주. 만약에 이것까지 수주할 수 있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날개를 달게 되겠죠. 10만원 그냥 가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터져야 돼요. 그리고 2, 4분기 실적이 작년 대비 반토막 났죠. HBM 충당금이 1조였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HBM이 지금 퀄트가 안 되고 그동안 재고만 쌓였던 거죠. 충당금이 1조입니다. 그걸 테슬라와 애플 수주로 상쇄시켰다는 거. 근데 삼성이 HBM 중요한 장애를 하나 통과했습니다. 로직 다이에 발열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AMD와 브로드컴에 납품을 했습니다. 퀄트를 통과해서. 문제는 뭐냐면 브로드컴에 납품하는데 엔비디아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 엔비디아 발열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빅테크보다. 그래서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 못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는 HBM이 키를 쥐고 있습니다. 먼저 20년 만에 유중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두 번째, 애플 많이 쫓아간데 스마트폰 관세 때문에 격차가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애플의 이미지 센서를 수주했다는 거. 소니가 독점하던 걸 삼성이 수주했습니다. 아울러서 삼성 테슬라 잭팟이 터졌는데 문제는 뭐냐? AI6에 들어가는 AI 가속기는 수주했는데 HBM4까지 복합 수주를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1조의 HBM 충당금. 이게 주가를 망가뜨린 요인이었죠. 마지막으로 삼성 브로드컴과 AMD에 납품했는데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 못했습니다. 기준이 워낙 높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은 테슬라의 AI 가속기도 수주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HBM4 그 다음에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HBM 3 12단짜리 이 두 개가 관건입니다. 이거를 통과해야지 주가가 여러분 꽉 막혔잖아요. 위아래로 위에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결국 HBM이죠. 일단 보시면요 7만원대 살짝 브레이크 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주봉 보시면은 작년에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급락이 나왔고 바닥을 기다가 터지면서 올라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여기서 3, 4개월 쉬다가 터졌죠. 근데 중요한 거는 중요한 매물대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를 바라고 한 번에 뚫을 것인지 아니면은 다시 찍고 밀릴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1단계에서 2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개입이 됐고 세 번째 공매도 환매수 하다가 스퀴즈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 공매도 스퀴즈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과거에 에코프로가 한번 급등했다 급락한 적이 있습니다. 2023년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먼저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환매수 하다가 안 사지니까 스퀴즈로 바꿨어요. 주가가 급등했다 급락합니다. 300%가 올라갔다 빠져버립니다. 삼전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진 않겠지만 이런 패턴 바로 스퀴즈 영향입니다. 월봉입니다. 박스권이죠. 굉장히 중요한 박스. 그 기간 동안 매집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박스를 뚫지 못했죠. 왜? 박스를 뚫지 못하는 이유는 HBM입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TSMC에 밀렸고 하이닉스에 완전히 밀렸죠. 반도체 1위 자리 내놨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파운드리는 테슬라와 애플 잭팟이 터졌어요. 문제는 HBM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HBM 일단 엔비디아 퀄트를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 HBM4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된다면 박스 뚫고 간다는 얘기죠. 박스가 뚫리면 여러분 멀리 갑니다. 주식은 기간 동안 오랫동안 매집했기 때문에
그죠? 바로 이런 모습.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과연 뚫고 갈 것인지, 여기서 급락이 나올 것인지. 3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들이 먼저 어떻게 대응하느냐. 외국인들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기술적 신호와 패턴이 바뀔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박 대표가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전략을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단계별 매집 매도 대응 전략입니다. 매매 전략 안에 시나리오와 타점이 들어가 있고요. 신호로 포착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삼성하고 알려보내신 리포트를 보내드립니다. 어떤 신호와 패턴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각종 시나리오와 타점, 뚫을 수 있는 경우와 뚫고 밀렸다나 가는 경우 삼성 알려보내신 리포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실시간 대응방도 만들었습니다. 공부방인데 여기서 삼전 관련 속보, 이슈, 최근 이슈 분석, 차트 분석, 매매 사인, 주식 교육도 시켜드리는 방입니다. 원래 구독자분들을 위한 방인데 문자를 승인이나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립니다. 리포트와 공부방 두 개 다 활용하시고요. 외국인 전략도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라가다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SMS로 문자 신호 달라는 분이 많았습니다. 타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과거에 LS 일렉트릭을 매매할 때 보냈던 문자 신호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종목명 매수가 비중 사유,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타점을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와 공부방, 문자 신호까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리포트가 있죠. 매집주 리스트입니다. 과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 상법 계정 수요자 탑픽 5종목.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조방원을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7월달부터 얘네들 이걸 일부 매도했어요. 연초에 조방원을 미리 샀으면은 펀드의 비중이 과하게 올라갑니다. 10% 담았는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올라가겠죠. 20%로. 그럼 어떡합니까? 이 10%는 무조건 정리합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기관 외국인들이 펀드 안에 갖고 있던 조방원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생긴 뭘 샀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매집주 리스트. 제가 PB15년 펀드 매니저 15년 하면서 만들었던 인맥이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 운용사 직원들, 애널리스트들, PB들, 그 인맥을 통해서 확보한 정보입니다. 과연 그들이 사고 있는 건 어떤 것들인지. 최근에 미국에 100조짜리 헤지펀드가 들어왔죠? 얘네들도 조방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얘네들은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돼요. 매집주 리스트 영상을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종목을 전혀 볼 줄 모른다, 종목이 어떤 건지 어떤 거 사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원래 구독자분들만 보내드리는데 매집이라 보내시면 리포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 리스트 챙기시고요. 먼저 삼전 관련해서 대응 전략, 삼성 알려 보내시면 대응 전략 리포트가 나갑니다. 기술적 신호와 패턴에 따른 대응 전략, 외국인 전략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 영상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방에 입장시켜드리면서 매매 진행하고요. 세 번째, 삼성이라 보내시면 매매 타점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삼성전자가 차트를 보면은요, 이거 옛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박 대표가 증권사에 들어갔던 게 94년도, 오래됐죠. PB 한 15년하고 펀드 매니저 15년 했는데, 저희 초년병 때 삼성전자가 그야말로 예전에 엔비디아 같은 그런 라이징 스타였습니다. 주가가 계속 상향해서 정배열로 가는 모습. 94년도에 제가 OJT 받을 때, 신입사원 때 저희 상무님, 상품 계정을 담당하시는 상무님께서,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주식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죠. 삼전을 갑자기 많이 사시더라고요. 어렵게 사장님 결제가 났는데 이게 상품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증권사 고유돈, 증권사 돈이죠. 그러니까 신탁 계정 말고 이게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성과급이 나왔어요. 저희도 받았습니다. 신입사원인데 그때 상당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그래서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겨울에 났으니까 내복 사드리고 저도 뭐 신나게 썼는데 그런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전은 그때부터 제가 매매를 참 많이 했습니다. 2020년 전후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차트 보시면 조금씩 망가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IMF도 이러질 않았거든요. 왜? 바로 HBM과 파운드리 때문입니다. 작년에 삼성전자 고생할 때 삼성전자 퇴직이머니 그런 말 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AI 시대가 올 줄 몰랐다고 우리도. 바로 그겁니다. 대응을 못한 거죠. 그래서 HBM에서 하이닉스한테 밀렸고 파운드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해소됩니다. HBM 일단 브로드콤과 AMD에 납품했죠. 물론 엔비디아 기준이 높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늦었지만 텍사스 테일러 공장도 풀가동됩니다. 이제 테슬라 수주가 있었고 특히 애플 이미지 센서 수주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냐면은 한 가지입니다. HBM입니다. HBM. 엔비디아 콜도 통과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HBM4 완전히 다른 제작 방식으로 쓰는 거죠. 이거 수주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박스를 뚫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월봉에서 5년 만든 박스입니다. 이거 이번에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간이 길면 길수록 박스는 뚫림 멀리 가게 돼 있습니다. 10만 전자 얘가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반도체 변곡점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가격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하반기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죠. 물론 삼성전자는 빚이 많은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원래 금리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큰 돈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성장주로 가게 됩니다. 기술이나 신기술을 이용하는, 그래서 IT 종목들이나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됐어요. 삼전도 당연히 수혜를 봅니다. 일종의 성장주 아닙니까? 물론 덩치가 아주 크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반기에 첫 번째 2, 4분기 실적이 반토막 나서 주가 안 빠졌죠. 왜? 3, 4분기가 턴어라운드 될 거라 보거든요. 왜냐면 파운드리 대박 수주가 터졌죠. 테슬라와 애플. 세 번째 이제 HBM 남았습니다. 퀄트 3가 있고 4가 있죠. 복합 수주하고 엔비디아 퀄트 통과하면 바로 10만 전자 갑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더군다나 한미 정상회담 최근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번 정도 흔들 수도 있고 그리고 다시 가고 아니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이 된다면 복잡해지죠. 스키즈 아니면 다시 공매도 빠졌을 때 밑에서 여러분 다시 올라오거든요. 공매도는. 그리고 스키즈 나올 땐 빠지고 에코프로처럼 단기 저점 매수 매도 타이밍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오늘 여러분 내일 아침에 갭상승 개파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포트 챙기시고요. 공부방에도 입장하시고 그 다음에 타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 급등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문자를 삼성이라 보내시면 박 대표가 매수매도 타점 공유해 드립니다. 문자 신호를 받을 수 있고요. 아울러서 시장은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매집주 리스트 기관과 의견이 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미 과연 얘네들이 어떤 걸 사고 있는지. 펀드 매니저들이 여러분 1년 계약입니다. 저도 매니저 15년 했는데 연초에 내가 어떤 섹터를 얼마큼 사겠다 계획서를 내요. 그렇게 담습니다. 연초에. 조방으로 샀으면 연초 비중 훨씬 넘어갑니다. 10%면 뭐 20% 30% 됐겠죠. 당연히 일부 매도합니다.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되거든요. 포트가. 어떤 걸 사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방어는 아닙니다. 조방어는 이제 올라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랬죠. 금리나 어떤 게 수혜본다? IT, 바이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중소형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보내드릴 테니까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리포트 못지않게 중요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비중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영향력이. 외국인 전략 리포트와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공부방 입장과 동시에 매집주 리스트 나가니까 매집주 리스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리포트만큼 중요한 리포트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